여러분들은 시계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보통 얼마 정도를 책정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시계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하고 비싼 시계들만이 반드시 시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브랜드,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시계 라인업인 글라이신과 에어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에어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라이신은 분명 좋은 시계 브랜드지만 제가 경험한 글라이신의 시계가 에어맨 뿐이기도 하고 아직 다른 라인업의 시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계들도 매력이 충분하긴 하지만요. 제가 다른 라인업의 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에어맨을 100만원 이하의 최고의 시계라고 언급했었는데 사실 저는 에어맨에 대해서 더 상회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수집하는 분들이나 저렴한 원탑 시계를 찾는 분들, 서브 시계를 찾는 분들 그 누구라도 에어맨은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에어맨의 역사입니다. 일단 글라이신 자체가 유서 깊은 브랜드입니다. 1914년에 설립이 되었으니 벌써 100년도 넘은 시계 브랜드이죠. 글라이신은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 쿼츠 혁명 등으로 크게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생산이 멈춘 적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사이즈나 무브먼트, 디자인 포인트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요. 긴 시간 동안 충격과 물에 대한 고저항력을 가진 자체 기술, 베큐um 크로노미터 기술을 제작하거나 자신들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생산하는 등의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중 에어맨은 1953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에 선보이게 된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GMT 시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멀티타임 시계 중에 하나인 롤렉스 GMT 마스터보다도 1년 앞선 시계라는 것은 이미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파일럿을 위해서 제작된 시계였고 실제로 많은 일반 비행기 파일럿들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공군 파일럿들, 심지어 나사의 우주비행사들에게도 사랑을 받던 시계가 에어맨입니다. 최근에는 인빅타 그룹에 인수되어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계 팬들에게서 비난이란 비난은 죄다 받던 인빅타를 역으로 이미지 개선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인빅타는 호불호가 심한 브랜드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야기한 이런 특징들은 사실 역사 좀 있다 하는 브랜드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이 하나의 시계 라인업에 모두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 찾기 어렵습니다. 브랜드의 오랜 시간과 시계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을 만든 에어맨의 역사는 다른 시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에어맨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제가 시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에어맨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죠. 에어맨은 에어맨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계와 비교해도 궤를 달리하고 변함없는 에어맨의 디자인은 유니크함을 자아냅니다. 에어맨의 디자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4시 방향의 베젤 잠금용 용두, 곧고 길게 뻗은 러그, 12시간계 혹은 24시간계로 구분되는 인서트가 없는 통 베젤, 오토매틱 시계의 경우 DC4 여객키가 그려져 있는 로터, 에어맨 시리즈 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살표 모형의 시침 등입니다. 이런 디자인 포인트는 에어맨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TV에서 보는 스타들이 착용해도 저 시계는 에어맨 시리즈구나 를 확실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주고 어떻게 보면 세련된 느낌도 주는 이중적의 느낌의 디자인은 어떤 차림 또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다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에어맨은 줄질을 하는 맛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랩들이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스트랩 등이 시계와 찰떡같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런 일반적인 에어맨 디자인 외에도 쿠션 케이스가 가미된 SST 시리즈나 빈티지 모델들은 비록 지금은 구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개성 있는 디자인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소성은 구매하기 쉽다, 어렵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과 비교했을 때의 희소성입니다. 주변에 에어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에어맨은 여러가지 디자인, 상대적으로 약한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같은 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쉽게 찾기는 힘들 겁니다. 분명 이 희귀성 때문에 시계를 뽐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시계를 소개하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 시계를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소개한 시계를 구매하는 건 꽤 즐거운 경험이잖아요. 에어맨은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계입니다. 성능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에어맨은 크게 GMT 버전과 퓨리스트 버전으로 구분됩니다. 두 버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GL293 무브번트가 사용되고, 이 무브번트는 에타 2893-2 무브번트나 동급의 셀리타 SW330-1 무브번트를 글라이신에서 검수 과정을 거치고 로터 디자인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무브번트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와 같은 12시간계 시계에는 GL224 무브번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L224 무브번트는 에타 2824-2 또는 셀리타 SW200-1이 근간이 되는 무브번트입니다. 이 무브번트들은 사설업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점검이나 수리받을 수 있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구조의 무브번트입니다. 당연히 안정성도 높은 편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에어맨은 에타가 사용되었고 28,800회 진동, 파워 리저브 38시간, 21주얼, 해킹과 수동 감기 기능을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 이로차는 제 경우에 플러스 8초 정도로 측정됩니다. 퓨리스트의 경우는 디자인도 특이합니다. 퓨리스트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계와 달리 시침이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와 읽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후기들을 보면 오히려 더 편하다고는 합니다. 다이얼과 인덱스가 조금 번잡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GMT보다 퓨리스트를 선호합니다. 오토매틱 외에도 쿼츠 시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어맨의 디자인은 유지하되 더 저렴하고 관리하고 사용이 편한 쿼츠 시계는 최근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GL0151의 경우는 론다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고 서브 다이얼을 통해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쿼츠 무브먼트의 경우 염가의 중국 쿼츠라고 해도 안정성이 제법 높은 편이기도 하고 론다 쿼츠의 경우는 스위스의 쿼츠 중 대표라고 할 수도 있으니 사용 및 관리에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수 성능입니다. 에어맨 시리즈의 대부분은 20ATM, 즉 200m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파일럿 시계는 일반적으로 방수 성능이 낮은 편이지만 에어맨은 다이버 시계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높은 방수 성능입니다.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200m 방수 성능 역시 신뢰가 높습니다. 야광은 사실 평범합니다. 다만 동가격대의 스위스 시계들이 야광 성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 비하면 물론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일본 시계나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의 야광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넓은 소비자 선택폭도 장점입니다. 에어맨은 선택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장 먼저 시계 구동 방식인 GMT 버전과 퓨리스트 버전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는 또 오토매틱이냐 쿼츠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맨의 라인업만 하더라도 빈티지, 현대, 여성 라인업으로 구분되고 각기 그 안에서 다이얼의 색상이나 케이스의 소재, 36mm부터 46mm까지 사이즈 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줄질의 맛이 있는 시계니만큼 약간 반대되는 디자인의 에어맨을 2개 구매해서 저렴한 나토 스트랩 등으로 매치해 본다면 2개의 시계로 여러가지 조합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점은 가격입니다. 애쉬포드에서 검색해보면 원래 소매가가 2,900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55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할인이나 병행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할인율이 87%가 적용되어서 지금 37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애쉬포드가 아니라도 저렴한 에어맨 쿼츠의 경우 20만원대 중후반, 보편적인 에어맨인 경우는 500불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글라이신의 시계를 전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라이신과 에어맨의 가격이 폭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정직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빛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긴 역사와 다양한 이야깃거리들, 시계사에 끼친 영향, 성능과 디자인의 우수성 등을 마치 바보처럼 마케팅에 활용하지를 못했고 나는 시계만 잘 만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만약 글라이신이 인빅타가 아니라 조금 더 이른난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런 장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면서 그 가치를 높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빅타에 소송된 것도 악영향이라면 악영향일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글라이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브랜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어맨 시리즈가 가격이 더 내려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인기가 점점 회복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빨리 저렴한 가격에 품절이 되기 전에 구매를 해야 하고 그게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계 사용이나 관리에 둔감한 편이기는 하지만 에어맨을 사용하면서 이렇다 할 단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379불에 판매되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될 만큼 시계의 가치와 완성도가 높은 시계입니다. 제가 언급한 특징들을 공감하시면 에어맨 구매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지금 콩깍지가 굉장히 심하게 쓰여진 상태라서 에어맨을 경험한 분들의 장점과 또 단점들도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에어맨의 구매 링크들을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라신의 대표 라인업 100만원 이하의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에어맨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던워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